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후 세션 이제 오픈 데이터 API 활용 방법 이제 기본 교육 과정 이제 실습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육 실습 과정에서 저희 오픈 데이터에 대한 개요와 저희가 개발한 이제 오픈 데이터 API 서비스 포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픈 데이터 API 이제 이용 실습까지 이제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 계획에서는 이제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오픈 데이터 제공처 리스트와 사례들과 이용 사례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데이터는 이제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픈 데이터는 누구나 이제 오픈 데이터에 있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픈 데이터라는 각각의 이제 알파벳마다 이제 오는 오퍼튜니티,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혹은 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픈 데이터라고 이제 각각의 알파벳마다 특징을 이제 달아놓은 장표인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오픈 데이터는 이제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한 장표인데요. 오픈 데이터의 특성은 첫 번째로 오픈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상용으로 쓰거나 혹은 사업적으로 따로 써도 문제가 없도록 이제 그런 오픈 라이센스, 공개 라이센스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오픈 데이터가 컴퓨터로 쉽게 처리가 되어야 서비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액세스라고 해서 쉽게 비용 부담에 따로 추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거나 API 형식으로 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뜻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오픈 포맷이라고 해서 JSON 혹은 XML 이런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이런 포맷들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쉽게 읽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라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또 키워드가 또 튀어나오는데요. 오픈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오픈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제약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을 한해서 공공 데이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데이터랑 공공 데이터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를 이제 쓰시려면은 일단은 오픈 API라는 거를 많이 이제 또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PI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보통 RESTful API를 많이 쓰고 있는데, RESTful API로 자원의 이름이나 혹은 상태 정보를 입력해서 그것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해당하는 정보들을 받는 그런 API 형식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오전 세션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엔드포인트 혹은 URI 주소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주소와 그 뒤에 붙는 상세 스테이터스 혹은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자원을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원을 이제 데이터를 받거나 혹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가 오픈 API의 구성도를 간략하게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제 백엔드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제 톱니바퀴로 보이는 곳에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API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PI 서버 혹은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API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서드파트 개발자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런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기능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오픈 API를 이용한 전체적인 서비스 개발의 간략한 개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 API를 오픈 데이터 혹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기관 사이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일본, 뭐 한국 이런 데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오픈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되게 OECD에 있는 월드와이드 웹 재단의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에 따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단순히 이제 음식을 배달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픈 데이터 중에서 뭐 식품, 행정, 처분 정보 이런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요기요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제 실시간으로 API로 받아가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고요. 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숙박 예약뿐만이 아니라 각 근처에 이제 관광정보 서비스를 가져와서 그걸 연계해서 관광정보 연계시킨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앱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장애인 여행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 뭐 장애인 관련 데이터, 아니면 편의시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다양한 서비스 만드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 오픈 데이터 서비스 포털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 신청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데이터 마켓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제공처의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통합적으로 가져와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메인 사이트고,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오픈 데이터 통합이라고 해서 다양한 오픈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오픈 데이터 분류라고 해서 각각 서비스 포털마다 이제 그 오픈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다른데 그런 기준들을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서 잘 분리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오픈 데이터 분리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오픈 데이터 추천 기능은 이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혹은 현재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 오픈 데이터 추천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이 오픈 데이터 제공처와 사용자 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데이터 포털과 저희가 오전 내내 설명드렸던 오픈 데이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중개해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34개 기관의 이제 오픈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오픈 데이터와 오픈 API 혹은 파일 다운로드를 모두 다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고, 오픈 API만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고, 파일 다운로드만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데이터 분류는 저희가 이제 10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보건, 의료, 경제, 문화관광부터 농축, 수산까지의 분류를 따라서 오픈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 추천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인기 오픈 데이터 추천은 현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오픈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트렌드 분석 추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 포털 기준으로 검색어 키워드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연관된 오픈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량 기반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산업군 혹은 유사한 관심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주요 특징은 크게 이제 여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주로 보실 거는 일반 사용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의 특징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 입장에서의 특징은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오픈 API를 통합해서 검색하고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픈 데이터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받아서 인기 있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 자신이 사용하는 오픈 데이터의 이용량을 확인하고 개발에 필요한 샘플 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픈 데이터 제공처의 입장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는 개발자는 자신이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면의 입장이면은, 오픈 데이터 제공처 입장은 자신이 만든 오픈 데이터를 오픈해서 공개할 경우 혹은 API형 서비스를 공개할 경우에 필요한 사이트고, 이것도 사이트는 별도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등록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데이터 마켓에서 오픈 데이터랑 오픈 API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파일 다운로드랑 API 활용 신청이 있고요. 파일 다운로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원하는 카테고리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원하는 데이터 선택 중에서 활용 유형이 다운로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말하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적으로 실제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의 리스트들이 나오고 그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PI 이용 방법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검색이 된 키워드 중에 원하는 API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활용 유형이 RESTflow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API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들이고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활용 신청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활용 목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활용 신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활용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키 정보를 받고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샘플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마켓에서 이제 API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API 이용 실습을 이제 실제로 진행하면서 API에 대해서 활용 신청하고 샘플 코드에서 적용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픈 데이터 API 활용을 위해 튜토리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개발 전 플랫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시나리오 흐름도를 그려놨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앱을 개발할 때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아까 오전에 설명드리셨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환경들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혹은 단독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시기도 하실 텐데 그 중에 필요한 서비스 하나의 모듈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저희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오픈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 신청하고 샘플 코드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코드를 적용하면은 그 코드 적용된 대로 각 서비스가 동작을 할 때 오픈 데이터를 호출해서 각 제공소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튜토리얼로 지금 이번 실습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 WFS 조회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에서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좌표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이제 평균 가격을 조회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샘플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개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픈 API를 검색하셔서 이제 활용 신청하시고 이제 키를 발급 받으시고 그래서 예제 코드를 테스트하고 적용해보는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 데이터 마켓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이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하시고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일단은 IP로 되어 있는데 203.125.1.104의 3000번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원 가입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실제로 한번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WFS 조회라는 API를 활용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서비스 포털에서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WFS 조회가 뜨는데 이것을 이제 활용 목적, 아까 얘기했던 활용 목적을 선택하시고 활용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활용 신청이 완료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주택 가격 WFS 조회라는 화면 항목이 있고 이것을 클릭하신 이후에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 정보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활용 신청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활용 신청이기 때문에 이미 신청했다고 뜨는데 활용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 신청이 완료되면은 아마 마이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기에 있던 아까 보셨던 화면과 같이 이제 인증 키 이런 화면들을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많이 신청해놨기 때문에 신청했던 API 리스트들과 이제 코드 샘플 코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진행되셨나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샘플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테스트 코드 주소는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epl.it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랭귀지로 이제 Node.js 코드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샘플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소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 하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샘플 코드를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한번 이 주소로 한번 다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pl.it/languages/node.js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쪽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딜레이가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샘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과 실행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이제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오픈 데이터 마켓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아까 활용 신청하셨던 이제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샘플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코드 복사 방법은 이제 마우스를 이제 코드 부분에 올리시고 왼쪽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된 코드를 여기에 컨트롤 V로 이제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샘플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샘플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요. 실행하기 전에 이제 여기 코드의 이제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은 키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_key 첫 번째 파라미터 부분에 your key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your key 부분에 어느 키를 입력해야 되냐면은
아까 오픈 데이터 마켓에서 이제 여기 마이 페이지에 이제 나의 인증 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은 현재 자신이 발급하는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 보시는 이제 유어 언더바 키를 지우시고 이 안에다가 다운표 안에 복사하신 키를 붙여 넣으시면은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샘플 코드를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샘플 코드를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리퀘스트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리퀘스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잠깐 있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값대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API 이런 것들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맨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은 이러한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정보들을 입력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주소라든지 혹은 아까 보셨던 파라미터들을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맨을 활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중에 활용하실 때 여기 샘플, 여기 화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이제 샘플 코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샘플 코드로 바꿔서 실제로 적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지도에다가 이제 저희 주택 가격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도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지도 서비스를 위해 저희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예정이고요. 먼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구글 개발자 콘솔에 접속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 구글에서 이제 검색하실 때 구글 API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미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이미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그냥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구글에 프로젝트가 생성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약관에 이제 동의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프로젝트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없을 텐데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새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은 그냥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나서 프로젝트에 대한 명칭 등 이런 이름들을 간단하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이후에 이제 API 서비스 사용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API를 활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이라는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버튼이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다음 화면에 앞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맵스 자바스크립트 API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을 누르게 되면 아마 바로 활용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 신청을 누르신 이후에 처음에 이제 API 활용 신청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아까 오전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키를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메뉴 중에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아마 아무것도 생성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키라든지 OAuth 2.0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사용자 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API형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API 키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키를 생성할 예정이고요. 이 API 키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API 키를 생성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 생성된 API 키는 일단 복사하셔서 메모장에 잠깐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후 실습 때 지도 서비스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잠깐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구글에서 이제 API 키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이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샘플 코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QA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cloud4dev.kr 이라는 이제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가 아까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저희 개발 전 플랫폼의 QA 센터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샘플 코드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이제 cloud4dev.kr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받으신 부분은 이제 우측 상단에 기술 전 서비스 자료실 오픈 데이터 API 관련 실습 자료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oud4dev.kr로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이제 기술 전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자료실로 들어가시면은 샘플 코드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하단에 이제 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 API 관련 사용 실습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이제 샘플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첨부 파일 보시면은 이제 샘플 랩으로 해가지고 압축 파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신 이후에 바로 압축을 이제 풀어주시면은 이제 풀어주신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 샘플을 이용하기 위한 HTML 파일 하나랑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가 압축하시면 이게 두 개가 나오고요. 화면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HTML 코드에서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JS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처음에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 변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제 GIS 체계의 좌표 값을 저희 오픈 데이터는 EPSG라는 또 국내용 좌표 체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GIS 좌표랑 국내 좌표를 변환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change GIS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제 바꿔주는 코드가 이 샘플 코드 안에 HTML 코드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 코드를 보시면 이제 수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equest API라는 펑션 안에 있는 코드인데 저희가 샘플 코드로서 이미 다 데이터를 넣었는데 여기서 아까 빠진 부분이 저희 인터넷에서 이제 호출 테스트 하실 때 이제 넣으셔야 됐던 부분, 그래서 어스 언더바 키, 요 대문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아까 하셨던 것과 같이 오픈 데이터 마켓에서 발급받은 키를 넣으시면 되고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구글 API에 대한 키를 넣어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주소값이 쭉 나오고 이제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문자로 일단 저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크게 써놨는데 구글 언더바 맵 언더바 API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API 키를 받으셨는데 그 키를 이 대문자 구글 언더바 맵 언더바 API를 지우시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이 샘플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을 이제 처음에 여셔야 되는데 여시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텍스트 에디터 쓰시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그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뭐 ID 코딩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이 파일을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시면은 HTML 코드가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샘플 앱에서 지도를 표현하는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제 현재 실습에서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에 대한 접속 체계를 설정하고 마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쭉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 보셨던 구글에서 샘플 앱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 앱을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변화시켜주는 코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코드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request API. 위치상으로는 이제 120번째 있는 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코드들, 아까 저희 쪽 게이트웨이 쪽으로 접속하기 위한 엔드포인트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URL 그런 정보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좌표 체계를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변환시킨 좌표를 이제 이쪽 API용 위치값으로 변환시켜서 호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박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실 거는 여기 파라미터 부분입니다. 파라미터에 이제 아까 PPT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어스 언더바 키는 돼 있고 여기가 원래 아까 PPT에서는 유어 키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저희가 발급받았던 오픈 데이터 마켓의 나의 인증 키, 마이 페이지의 나의 인증 키를 복사하셔서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 아까 유어 언더바 키 대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파라미터 값이 이제 키 값이 세팅이 된 거고요. 이제 더 밑으로 쭉 내려다 보시면은 맨 밑에 구글 API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키 값을 이제 API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런 주소 값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다시피
구글 처음에는 샘플 코드 바로 가시면은 구글 맵 API라고 세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저희가 발급받았던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만든 API 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키 값을 이제 바로 입력된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키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 샘플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샘플 코드를 바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샘플 랩에 대한 구글 지도가 바로 뜨게 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알람 창으로 평균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를 팝업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평균 개별 주택 가격에 지금 다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수정이 약간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더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API 파라미터 호출하는 값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 아까 좌표 체계를 이제 받아서 이 변화된 좌표 체계로 실제로 파라미터 호출할 때 이제 변화된 좌표 체계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API에서 받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샘플에서는 PNU라는 값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가 현재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값이 변하지 않는데, 이거를 주석 처리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새로 고침을 다시 누르면은 이제 변화된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떠야 되는데, 현재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그래서 좌표에 따라서 해당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를 샘플로 띄우는 그런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치를 클릭해도 이제 값이 안 바뀌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131번째 줄에 PNU라는 파라미터를 현재 입력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입력값이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입력값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좌표 체계는 계속 바뀌어서 바뀐 값을 입력하지만, 이 안에 PNU라는 데이터의 경우 현재 우편 주소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바뀐 좌표 값으로 이제 가격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보셨던 처음에 키 값을 입력하고,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하단에 구글에서 이제 API 키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저희 오픈 데이터 AP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실습을 다 활용을 하신 거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오픈 데이터 API 활용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